자, 이번 시간은 교재 2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목차부터 먼저 볼게요. 투자는 대개 적을 때는 5문제가 나오고요. 많으면 7문제까지가 출제가 되는데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문제가 무려 8문제가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목적이 뭘까요? 돈 벌려고요. 더 좋은 말로 부자가 되려고, 부자. 예. 자, 투자를 왜 하느냐? 바로 부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공부 합격하시면요,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부자의 조건 하게 되면요, 자, 예를 들면 어느 직장인이 월급을요 1,000만 원씩 받습니다. 세죠? 연봉이 1억 2천입니다. 자, 월급이 1,000만 원씩 받더라. 부자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부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월급이, 연봉이 3억이다. 연봉이 5억이다. 부자가 아닙니다. 절대 부자는요, 월급, 연봉 갖고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는요, 월급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요. 바로 머니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게 많은 게 부자가 돼요. 참고로 미국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부자들 다 조사했거든요.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부자들이 얼마 갖고 있느냐? 60억입니다. 60억 갖고 있으면 부자로 인정하고요. 이때 60 갖고 있는 평균 나이가요, 55세예요. 미국에서 부자는요, 평균 55세인데 60억 자산을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부자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50대 중반이고요. 이보다 못하겠지만은요, 적어도 30억은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 사자들이 많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등 해가지고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뭐냐? 전문가이면서도 이겁니다. 머니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센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하지? 파이프라인이 바로 주식을 투자합니다. 또는 이제 채권도 사고요. 펀드도 가입하고요. 경매도 하고요. 공매도 하고 땅도 사고요. 상가도 사고. 여러 다양한 머니 파이프라인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되새겨 보세요. 내가 과연 머니 파이프라인이 얼만큼 많은가? 딸랑 직장 근무하면서 월급 1,000만 원 받는데 주식만 투자한다. 결국 거지돼요. 절대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다양하게 투자합니다. 다양하게 수익을 냅니다. 이렇게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에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라는 것은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다양하지가 못하다면요, 부자들 요건에서는 좀 멀어지는 거예요. 합격하시면요, 부족하다면 다양한 파트, 루트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재테크 공부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자, 꼭 부자가 되시고요. 투자 목차 보겠습니다. 투자하게 되면요, 처음에 투자의 의의부터 하셔야 됩니다. 얘는 최근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약한 부분입니다. 다만 의하게 되면 하나만 꼭 짚고 넘어갑니다. 바로 투자의 장점. 얘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장점.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위험과 수익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지만 때로는 투자가 잘못되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이 커지면요,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자.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투자? 분산 투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상가를 샀어요. 얼마 주고? 10억 주고요. 내가 뭡니까? 현재 10억 주고 샀다. 현재 가치가 10억입니다. 왜 10억 주고 샀을까요? 상가를 사면 앞으로 계속 임대료 수익이 들어와요. 또 언젠가 또 팔겠지. 처분하잖아요. 얘가 모두가 무슨 가치?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 이걸 따져가지고 현재 투자 금액보다 미래 가치가 더 커야 됩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요.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얘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요. 다 쓰진 않겠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복잡한 분자, 분모, 공식이 아마 약 20개 가까이 됩니다. 이거를 구구단처럼요. 바로바로 팍팍 끄집어내야 됩니다. 공식을 확실히 암기되고요. 확실히 빠르게 불자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얘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투자에서 8문제가 나는데 투자 분석 기법에서 무려 여기서 5문제가 나와요. 5문제. 거의 다 나왔단 말입니다. 문제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게 되면 여기서 3문제 늘 나오고요. 3문제. 늘 3문제 이상 하시고 나머지 한 문제 잡아도 보통 6문제는 나온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5장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먼저 투자의 의의부터 볼까요? 교재는요. 25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비교합니다. 투자와 투기요. 투자와 투기 차이점은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거리가 멀지만 간단히 비교합니다. 자, 양자의 차이점은요. 투자는 보통 5년, 10년, 20년 장기간 투자합니다. 투기는 단타가 목적이죠. 그래서 단기간이고요. 투자는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생산 활동과 관계됩니다.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투자가 됩니다. 반드시 생산 활동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투기는요. 생산 활동과 전혀 관계없고요. 다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해서 양도 차익이 목적입니다. 양도 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다만 보유하고 있다가 되파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까지만 가볍게 비교하시고요. 다음 과정은요. 지금부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하게 되면요. 투자의 3단계 과정이 있거든요. 자, 필요하니까 먼저 땅을 사죠. 취득 단계. 다음에 사용, 수익합니다. 운영 단계. 다음에 팔자, 처분 단계예요. 여기서 운영 단계는 바로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니까 여기서 사용 수익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소득 이득 이렇게 불러요.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은 바로 자본 이득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기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땅을 사죠. 취득 단계. 그러나 운영 단계가 없습니다. 얘가 없고 다만
처분이 목적이다. 투기는요, 운영 단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 이득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자본 이득만이 목적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바로 의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3번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란 부동산에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취득, 운영, 처분의 3단계 밑줄.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나 투기는요. 운영 단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바로 2번 내랍니다. 투자의 장점 집중하세요. 얘는 중요합니다. 장점만 확실하시면 돼요. 장점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목차가 4개 보이잖아요. 요 4개 목차만 아시면 돼요. 제목을 모두 밑줄합니다. 1번요. 지렛대 효과 밑줄. 2번요. 구매력 보호 기능. 3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향유. 4번요. 절세 효과 밑줄. 요 4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 너무 중요해요. 지렛대 효과입니다. 중요하니까 위에 보니까 큰 박스 있죠. 그래서 바로 체크 플러스가 되고요. 제목이 지렛대 효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번 의부터 볼까요? 동그라미 1번요. 밑줄 하세요. 차입금에 따른 산출의 효과 밑줄. 2번 넘어갑니다. 지렛대 효과는 또 밑줄 하세요. 차입금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줄여서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밑줄. 따라서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러면 색칠 네모였죠. 지분 수익률 공식. 얘는요 너무 중요해요. 별표하시고. 이 공식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산 문제 항상 A급입니다. 2번 종류 내려가죠. 종류가 3가지인데요. 1번 정의 지렛대, 2번 부의 지렛대, 3번 중립적 지렛대 나요.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결론부터 본다면요. 1번 정의 지렛대 단어 3개를 모두 밑줄 하세요. 지분 수익이 가장 크고요.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다. 이것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교재 체크할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몇 억씩 합니다. 즉 고가품입니다.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은행에 융자, 대출 받습니다. 그래서 금융부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차입금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 이틀 전부터 보는 책이 있는데요. 강남 빌딩에 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빌딩 부자들은요. 하나같이 건물 살 적이야. 전부 다 융자 받습니다. 돈이 있어도요. 돈이 엄청 있어도 항상 융자를 받아요. 왜 융자 받을까요? 돈이 없어서 융자 받는 게 아니고요. 융자는 목적이 뭐 때문에? 자, 대출 받으면요. 그만큼 이자보다 더 많은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지렛대고도 있겠지만 특히 세무서에서요. 건물 사면요. 웬만하면 의심해요. 자금 투자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재수시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나 대출 이만큼 받았다. 바로 소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융자를 잘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입금을 활용해서 이에 따른 산출의 효과다. 얘가 바로 지렛대 효과인데요. 그러면 지렛대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렛대가 돼요. 아주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 힘은 조금만 주면 돼요. 얘가 지렛대입니다. 이때 약간의 힘을 준다는 게 바로 차입금입니다. 은행에서 빌리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한 5천만 원 빌려야지. 대출이자 한 4% 잡을까요? 이렇게 4% 이자로 5천 빌려서 내 돈 보태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잘 했어요. 1년 동안에 무려 수익률을 30% 수익률을 올렸네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30% 수익을 올렸다면
은행에 얼마 빌렸다? 4%요. 4% 이자 주고도 내가 얼마 더 먹었지? 무려 26%더 먹었단 말입니다. 은행에서 엄청 잘 빌렸잖아요. 따라서 26%더 크게 먹었다. 얘가 바로 정해지렛대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정반대도 가능하죠. 4% 이자로 빌렸는데 투자가 잘못되어서 수익은 나긴 났어요. 났는데 1년 동안의 수익률이 30%는커녕 겨우 2%밖에 수익을 못 냈네. 2%. 그러면 은행 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은행 이자 주고도 손해봤다. 마이너스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부배 지렛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렛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의 지렛대가 일반적인 지렛대 효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제 종류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정의 지렛대, 다음에 부배 지렛대,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중립적 지렛대,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 좀 전에 밑줄에 했죠.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지나가자. 단어가 세 개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줄여서 총수익률이 되고요.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방금 봤잖아요. 은행에서 4% 이자로 빌렸는데 총수익 얼마 냈다? 30%요. 그러면 4% 이자 갚아줘도 내가 엄청 크게 먹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정의 지렛대가 돼요. 이게 부가 바뀝니다. 거꾸로가 되면요. 지분수익이 가장 작고요. 이런 움직임이면 바로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입니다. 또 세 가지가 똑같아. 똑같으면요. 크게 먹은 것도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모두가 똑같아. 이런요. 지렛대가 없다. 영의 지렛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결국 지렛대 효과는요. 지분 수익률을 가장 크게 만든다. 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얘는요. 항상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그래서 분명히 공식에다가 별표죠. 별표. 중요한 공식입니다. 공식이 분자분모 두 개 나오잖아요. 맨 끝에 거 보시면 돼요. 자, 공식 옮겨서 봅니다. 분모가 지분 투자액입니다. 분자가요. 전체 선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자. 아마 책은 여기까지만 나왔을 거예요. 딱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줘요. 여기다가 플러스 가격 상승 적어주고요. 자, 책을 쓰면서 일부러 얘를요, 제가 안 썼어요. 안 넣었어요. 왜? 여러분이 써봐야 되거든요. 써야지 또 암기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얘를 일부러 뺐습니다.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수익률 아주 중요한 공식이고요. 단어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런데 계산 문제 약한 사람들이 이 공식을 부담스러워해요. 야, 이거 어떻게 암기하지? 암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 계산 문제 공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 공식 어떻게 암기할까? 암기 방법 가장 좋은 게 뭐죠? 가장 좋은 게요. 공식을 암기하는데 가장 좋은 게 반복. 공부는 방법이 없어요. 술에 장사가 없듯이 공부도 장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수히 반복이 됩니다. 아니 반복도 안 하고 지뢰 공식이 어렵대. 암기가 안 된대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65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 있죠. 지금 은퇴했잖아요. 김연아의 65 법칙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김연아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옛날에 피겨 스케이터 금메달 따고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명한 선수가
처음부터 자, 피기를 잘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무명 선수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마디로 무명 선수들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서가 오로지 이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아주 무명 시절 때 연습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엉덩방아를 찍어요. 넘어졌잖아요. 실수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실수했다 빨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실수한 그 자세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65번 반복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 자세를요, 65번 그대로 반복하니까 고쳐지더래 말입니다. 이렇게 고치니까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더래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봐요. 문제 풀죠. 분명히 틀린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문제가 틀렸다. 그래 틀렸네. 두 번, 세 번 되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김연처럼요. 65번 반복하세요. 그래야지 확실히 내게 되거든요. 이 공식 암기가 어렵다 하지 마세요. 65번 반복하시면 무조건 암기돼 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는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반복하게 되면요. 시험은 절대 안 될 리가 없다. 반복하지도 않고요. 공부를 자꾸 어려워하거든요. 그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어려워합니다. 공부는요. 반복입니다. 반복하면요. 예배가 없습니다. 무조건 합격합니다. 또 유명한 선수가 있죠. 박태환 선수예요. 수영 잘하잖아요. 저는 박태환 선수의 이 15,000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태환 선수의 15,000 미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15,000 미터라면요. 키로수가 몇 킬로 나와요? 몇 킬로예요? 15킬로예요. 여러분들 여지껏 사시면서 하루에 15킬로를 조깅 해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저도 여지껏 해본 적 없습니다. 군대 가서 행군하는 정도지. 근데 평소에 15km 조깅한다. 말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힘든 것을 박태환 선수는요. 매일 15km를 운동합니다. 그것도 조깅하는 게 아니고요. 15km를 매일 왔다 갔다 수영합니다. 수영으로 15km를 매일 연습하거든요. 그렇게 연습하니까 오늘날 박태환 선수가 이때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이런 것만 지키면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장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하고 또 어렵다. 무조건 반복하세요. 무조건 100을 넘길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절대 공식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65법칙 돌리자. 반복하면 무조건 극복이 됩니다. 암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자, 일단 반복했다. 일단 공식 암기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공식 암기되었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 계산 문제 보세요. 256페이지입니다. 가정 밑에 박스 계산 문제 있죠.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기출문제가 되고요. 문제 봅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에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대요. 이 문제를 그냥 읽게 되면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문제는요. 분석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총 1억을 투자합니다. 1년 동안에 얼마 수익이다?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감이 안 와요. 1억 투자했다. 수익이 2천만 원이다. 수익률 몇 프로? 20%. 몇 프로? 총수익률입니다. 총수익률 몇 프로? 20% 수익이 나잖아요. 나왔죠? 총수익률 20% 나왔네요. 이 중에서 총수익률이 20%다. 연결되시죠? 여기까지. 계속해서요. 그런데 이 사업을 4천만 원 내 돈 지분으로 투자하고요. 나머지 6천만 원은 은행에서 이자를 10%로 빌려서 투자했대요. 이때 이 사람의 지분 투자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 지분 수익률 묻습니다. 다시 분석합니다. 1억 중에서 내 돈 얼마예요? 4천이죠. 지분입니다. 내 돈이 4천만 원이고요. 은행에 얼마 빌렸다? 6천만 원 저당입니다. 이자가 몇 프로라고 했죠? 연 10%죠. 연 10%다. 그러면 1년치 이자가 얼마 나와요? 600만 원.
자, 이때 연이자 10% 얘가 뭐지? 요거요. 저당 수익률. 그래서 은행 이자가 10%인데 이런 동안 총수익은 20%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는 다 주고요. 다음에 뭘 구하시오? 지분 수익률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요 계산 문제. 자, 문제 분석 끝났으니까 이제 공식 보고요. 숫자만 4개 그대로 집어서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지분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전체 순수익이 얼마다? 2천만 원. 이자가 얼마예요? 600만 원. 가격 상승이 얼마예요? 자료가 없잖아요. 없으면요 0이다. 생략하자. 없으면 무시하면 돼요.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다 푼 거야. 분모가 얼마? 4,000명. 분자가 얼마예요? 1,400. 이만하면 암산될 거예요. 얼마가 된다? 35% 나와요. 따라서 지분 수익률은 정답 35%. 정답 찾으면 되고요. 따라서 지분 수익률이 얼마 나왔다? 35%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 이 사람은 은행에 10% 이자로 빌려서 투자했는데요. 총수익이 20%니까 은행에다 10% 갚아주고도 내가 10% 더 먹었잖아. 그냥 합쳐가지고 내가 먹은 순수 수익은요 이만큼 많이 먹었다. 안 빌리면요 28밖에 못 먹을 건데 은행이자 갚아주고도 내가 더 크게 이만큼 많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은행에서 얼마나 잘 빌렸습니까? 얘가 바로 정의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에서 안 빌리면 20밖에 못 먹는데 은행에 이렇게 빌려서 이제 다 갚아주고도 35% 먹었잖아요. 얼마 더 먹었다? 몇 프로? 15% 더 먹었잖아요. 요 15%가 바로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은행에 빌렸기 때문에 내가 15% 더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를요. 계산 문제도 풀고 그들은 뭐 숫자 비교하니까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공식도 이 관계도 모두가 계산 문제 통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예를 조금 바꿀게요. 이 문제에서 은행 이자가 몇 프로? 10%. 10%. 이거 지울게요. 10%가 아니고 만약 이자가 30%다. 완전 폭리잖아요. 30% 잡게 되면 문제가 바뀐단 말입니다. 30%. 볼까요? 은행 이자가 몇 프로? 30%다. 그러면 총수익 몇 프로지? 20%지. 하면 얘를 구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30%면요. 1년치 이자가 얼마 나오지? 1,800만 원. 다시 공식에서 바꿔줍니다. 다른 건 변화가 없는데 이자만 싹 바꿔주면 되겠네요. 얼마? 1,800명. 그러면 4,000 똑같잖아요. 분자가 얼마가 되지? 200. 200입니다. 그러면 4천만 분의 200만 원 하게 되면 얘가 0.055% 나옵니다. 얘가 5% 나옵니다. 이 말은요. 은행에서 안 빌리면 내가 20% 먹을 건데 은행에서 이만큼 30% 빌려가지고 이자 다 주니까 실제 내가 5%밖에 못 먹었다. 20% 먹을 걸 5%밖에 못 먹었잖아요. 얼마 손해봤지? 마이너스 15% 손해봤잖아요. 은행 존을 다 시켜주고요. 그만큼 내가 먹는 게 적더라. 바로 손해봤다.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자 있죠. 이자. 캐피탈에서 24%, 27.9% 이런 이자 쓰는 순간 평생 은행에 돈을 다 시켜주고 나는 평생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절대 캐피탈 돈 빌려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자, 따라서 계산 문제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와 보여지기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
그러면 다시 앞페이지 봅니다. 255페이지요. 지렛대가 마치겠고 그러면 동남이 1번, 2번, 3번, 4번 내려가요. 1번 지렛대고는 보았습니다. 2번요. 구매력 보호 기능이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영어 단어 보이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다. 자, 인플레이션 해지. 해지가 뭐냐? 해지를 해석하면요. 바로 방어한다,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보호한다, 방어한다를 말하니까 얘가 바로 울타리 담장을 말이에요. 울타리 담장 방어 보호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 해지, 인플레이션이 뭐냐? 인플레이션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확인해 봅니다.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첫 번째 물가 상승이 있죠.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얘가 인플레이션. 따라서 인플레이션 하면 한 단어로 물가가 상승한대. 일반 경제학에서요. 인플레이션 현상은요. 물가가 오르는데 언제 오르지? 주로 경기 변동 사이클에서요. 주로 호황 국면입니다. 경기가 아주 좋을 때, 호황일 때 물가도 오르면서 화폐도 떨어진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경기는요. 호황입니까? 좀 불황입니까? 불황이죠. 지금은요. 호황이 아니고 불황이 불황. 불황 상태인데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 물가가 오른다 하면 인플레이션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 때도 물가가 올라가더라. 인플레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얘가 설치되었으니까 소개합니다. 언제? 2년 전 27회 때. 그래서 이때 스태그 하는 것이 경기 침체를 말이에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플레이션, 얘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간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정답 스태그플레이션. 이 문제가 최근에 2년 전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주로 이제 물가 상승을 말해요. 물가 상승. 예컨대 자, 지금요. 중국집에 가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그냥 5,000원 잡을게요. 5,000원 하더라. 지금부터 약 30년 전 30년 전 가면 1988년 당시가 되겠네요. 그 당시에 짜장면 가서는요. 한 500원 잡을게요. 아, 그래요? 어쩜 그리 정확하시죠? 중국집 하셨습니까? 어떻게 잘 아시지? 자, 이렇게 잡으면요. 대충 몇 배 올랐다? 10배. 그러니까 일반 재화는요. 500원짜리가 30년 동안에 얼마? 5,000원, 10배 올랐단 말입니다. 부동산 넣어볼게요. 자, 길동 이재기입니다. 길동 이재기 현재 땅값이 있죠. 땅값. 30년 전 땅값하고 비교합니다. 30년 전 비교하면요. 10배만 올랐다? 더 올랐다? 훨씬 더 올랐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되면요. 일반 재화보다 부동산이 뭐 오르는 폭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여기서 사버리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본 기억에 따르자면요. 부산에 광안리 아시죠? 해수욕장요. 거기 회타운 쭉 있잖아요. 제가 부산서 강의할 적인데 좀 오래되었어요. 부산서 강의를 하는데 마침 오전 수업 딱 마쳤더니 부산 서면 한복반 학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마치고 언젠가 5월달인가요? 그때 남자분 세 분이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이합니다. 그 남자분 세 분이 똑같이 60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더 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대 넘은 남자분 3분하고요. 또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60대가 넘었으니까 따뜻한 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탕 시켜놓고요. 절대 소주가 빠질 수 없죠, 그죠? 그 좋은 시원 소주하고요. 이제 낮술 곁들여가지고 점심 같이 먹는데, 근데 60이 넘었으니까요. 하나같이 3분 다 술 마시면서 약간 치기 오르니까요. 30년 전에 내가 30 되어서 30년 전. 그때 왜 이 땅을 못 샀을까? 하나씩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3분 다요. 30년 전에 30대 직장 근무할 적이에요. 그때 이 땅을 살 걸.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 당시 30년 전에요. 이 광안리가 매립지. 소리 악군소리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그래서 매립지 분양하니까 그 외곽지 아닙니까? 땅값 얼마? 평당 1,000원. 좋은 땅은요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30대 때 근무할 때, 지정 근무할 적에 이거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대. 외곽지고. 무시했대요. 그때 내가 땅을 술 한 잔 안 마시고 딱 20만 원치만 땅 샀더라면 20만 원. 지금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때 돈이 컸겠지. 20만 원. 그러면 평당 1,000원 잡으면요. 20만 원이면 몇 평 사지? 200평은 사요. 그때 20만 원치만 샀더라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런 땅이 30년 뒤에 지금 땅값 얼마 하느냐? 1,000에서 1,500에서 만자가 붙어요.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몇 배 올랐다? 10,000배요, 10,000배. 10,000배 올랐기 때문에 10,000배. 이게 토지의 위력입니다. 동산과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10,000배씩 올랐대요. 그때 20만 원 투자했더라면요. 지금은 땅값 얼마 되었지? 20억요, 20억. 예. 그때 직장 근무하면서 술 한잔 안 마셨더라면 이 200평짜리 땅에다가 모텔 짓고 5층 건물 짓고요. 그냥 건물주가 되어버렸지. 월세가 얼마 나오지? 1,000만 원 나오겠지. 그러면 이때 투자했더라면요. 지금 20억이야. 중개사 공부 한 달 한다. 왜 합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때 땅을 샀더라면 하면서요. 참 안타깝죠. 그죠? 엄청난 지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동산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 상승폭이 크단 말입니다. 그 전에 미리 땅을 샀더라면요. 그만큼 뭐 인플레이션에 유리하고 인플레이 강하단 말입니다. 아주 큰 장점입니다. 3번요. 부동산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나왔죠? 자, 소득이득은요.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고 자본이득은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라는 말입니다. 4번요. 절세효과. 절세효과는요. 그만큼 세금 혜택이 크다는 말인데요. 그럼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단어 2개만 적어줘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 적어주고요. 두 번째, 이자 비용 적어주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우에 만약에 건물을 샀다, 상가 건물을요. 그럼 이 상가 건물이 매년마다 가치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 가치 하락분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느 데서 대출 받았다, 이자 비용. 이것도 금액이 꽤 큽니다. 이걸 전부 다 과세해서 공제받더라. 공제받으니까 세금을 얼마나 적게 냅니까?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이 돈 있으면서도 왜 빌딩을 살 적에 대출 융자 받느냐? 첫 번째는 지렛대 효과. 또 융자 받으면요 세금 적게 내지. 또 융자 받으면요 또 구체적인 소명하라 하더라도 뭐 나 융자 받은 거 샀다 해서 얼마인지 뭐 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절세 효과예요. 여기까지가 투자의 장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57페이지요. 257페이지부터 2장 넘겨줍니다. 260페이지까지요. 몇 장이 2장이죠. 2장요. 이 2장은요. 오늘 성격이 좀 터프하신 분은요. 집에 가시면요. 뜯어가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예. 보지 말래 말입니다. 보면 손해예요. 예. 완전 무시하세요. 261페이지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본론 들어갑니다.
위험과 수익입니다. 먼저 위험부터 봅니다. 자, 위험은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목차가 5개 나옵니다. 지금부터 목차 보시면서요. 첫 자만 동그라미 하세요. 1번 사업상 위험 첫자 사자 동그라미. 2번요. 금융적 위험 금자 동그라미. 3번 법적 위험 법자. 4번 인플레 위험 인자. 5번 유동성 위험 유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는다?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빨리 읽으면요. 사금법인유. 그래서 무슨 법인? 사금법인유 하시면 돼요.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사업상 위험은요. 또 종류가 3가지예요. 첫 자만 동그라미 하세요. 시장 위험 시자 동그라미. 두 번째 운영 위험 운자. 위치적 위험 위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는다? 시운위. 자, 시운위 빨리 하면요. 시운위. 문제가 쉽니 안 쉽니 시운위 안 시운위 하죠. 그때 시운위 하시면 돼요. 자, 시운위 3가지가 바로 사업상 위험이 되고요. 이때 시장 위험은요. 말 그대로 첫 줄 끝에 보시면요. 시장 상황 밑줄. 요즘요.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게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두 번째 운영 위험은 운영에 따른 위험인데요. 그러면 첫 줄에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 파업, 영업비 변동, 운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손해보는 것이 운영상 위험이 되고요.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요. 아주 나쁜 위치에다가 빌라 짓고 팔면요. 안 팔리잖아요. 얘가 바로 위치적 위험입니다. 뭐 때문에 위치의 고정성 밑줄. 나쁜 위치에다가 짓게 되면 자 상가가 분양이 안 되겠죠. 위치적 위험. 이상 3가지 있죠. 시운위 3가지. 시운위 3가지가 사업상 위험입니다. 두 번째 금융적 위험입니다. 자 얘는요. 칠판 볼까요? 이겁니다. 지렛대 효과는요. 은행에서 빌려서 차입금에 따른 산출 효과이다. 은행에서 빌리는 만큼 그만큼 이렇게 수익이 커져요. 수익도 커지지만은 은행에서 많이 빌릴수록 따라서 원리금을 갖기도 어렵잖아요.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지렛대 효과는요. 차입금을 활용해서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겠지만 원리금 갚는 위험도 커진다. 이때 위험은 어떤 위험이죠?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는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자, 이 같은 위험을 방금 봤죠? 바로 금융적 위험입니다. 금융적 위험이에요. 따라서 5번째 줄 밑줄 하시면 돼요. 5번째 줄.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여기까지가 금융적 위험입니다. 한 줄 내려가세요. 반면에 마지막 줄 밑줄 하세요. 반면에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 내 돈으로 투자하면요. 금융 위험은 없잖아요. 제거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도 지문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사금법인유 중에서 3번째 법적 위험입니다. 법적 위험은요. 2번째 줄 보시면요. 법적 환경의 변화다. 법이 바뀌어서 위험이 따른다. 법적 위험이 되고요. 요즘요. 금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이거는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줄 내려가서 밑줄 하세요.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으로 시장 이자를 올린다. 변화시킨대요. 얘가 바로 법적 위험입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4번요. 인플레 위험이다. 자, 인플레 공부했죠? 이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대요. 따라서 첫 줄 보시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은행, 대출자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안게 되는데 이것을 인플레 위험 이렇게 불러요. 이 같은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밑줄 하세요. 대출자들은 고정이자율로 대출하지 않고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밑줄. 자, 변동이자를 선호한다고 했죠. 변동 동그라미. 변동이자는 금융에서 공부하겠지만요. 참고로 변동이자는요.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는 게 변동금리가 돼요. 따라서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은요.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다음에 괄호 5번요.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이란 자, 첫 줄 밑줄입니다.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밑줄 하시고요. 이 말은요,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금방 팔려요, 나중에 팔려요. 천천히 팔리잖아요.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현금화가 어려운 위험이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돈이 워낙 급하면요, 금매로 팔아야 되겠죠. 금매로 하면 되게 10%, 15% 싸게 팔잖아요. 이렇게 파는 것이 바로 유동성 위험의 예가 됩니다. 자, 이상 5가지, 사금, 법인유 5가지가 투자의 위험이 되겠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입니다. 자, 수익률 종류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3가지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수익률 종류는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